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신무역전쟁 5번째 영상이고요. 제목은 G2 신경전인가 전면전인가 라고 붙여봤습니다. 제가 신무역전쟁 3번째 영상에서 올해 G20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이다. 그 이유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 간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번 주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세계 투자자들은 G20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휴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사가 나왔고요. 개인적으로도 올해 남은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미국이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에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서 대중국 학자 비자 발급 취소 발표했던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놀랄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평소 미국이 트럼프가 중국 유학생들은 산업 스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비자 발급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뉴스는 아니었고요. 하지만 그 시장에 좀 충격이 되었던 뉴스는 뭐냐면은 중국의 통신장비 회사 하웨이에 대한 그 통신장비를 미국은 물론 주변 동맹국들도 사용하지 말 것을 독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큰 뉴스가 되고 있냐면은 올해 4월 16일 날 ZTE에 대해서 중국 GTE에 대해서 제재 조치를 가함으로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은 이번에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조치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국 간의 만남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만 있는 것은 아닌데요. 나름 주목할 만한 대목은 지난번 피터 나바로의 발언을 백악관에서 전면적으로 부정을 했었죠. 개인적인 의견이고 트럼프나 백악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날 때 피터 나바로를 배제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뉴스가 대단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중국 내에서 미국 기업들이 탈중국하는 속도가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중국을 이탈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눈에 띄는 탈중국 기업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이번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내용들이 하나 둘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에 주말 중에 대만에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기존의 여당이었던 민진당이 대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진당의 차이잉원 총통이 사퇴하는 일이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2014년도 이 지방선거 결과에서 지금 올해 2018년도 주말의 결과를 보면은 국민당이 압도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야당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여당이었던 민진당은 친미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싫어하는 탈중국을 하려고 하는 게 이 민진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에너지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도 이제 탈원전을 추구하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긴 국민당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대륙 수복이라고 중국과 통일을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미국이 전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대만을 중심으로 하는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문제가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중국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만의 선거도 양국 간의 협상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될 수 있겠네요. 참고적으로 보시면은 2013년도 중국의 군사시설이 검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공군,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게 해군인데요. 그리고 나머지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 육군입니다. 이게 2013년도 때 중국의 군사 분포도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육군도 눈에 띄게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 있었던 해군들이 남중국해로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모양이었고, 공군도 증강을 하는 이런 모양입니다. 최근 2017년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남중국해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조인트 포스라고 단순히 육군과 공군, 해군의 구분이 아닌 복합 육군 또는 해군, 공군 또는 해군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병과가 혼합되는 그런 병력들이 남중국해 중심으로 밀집이 되면서 군사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까지 해군이 진출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인도양에도 진출을 했죠. 그래서 이번에 대만의 선거 결과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미국과 중국 간에는 어떤 외교적인 흐름이 될지가 주목해볼 만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일본과 관련돼서 눈에 띄는 기사가 바로 이 기사인데요. 뭐냐면은 2018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의 기업이 미국 기업을 211건 인수하였다는 기사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번 주 뉴스를 꼽았냐면은 이 211건이라는 게 모두 4차 산업 관련된 기업인데요. 모두 다 28년 만에 최고 기록이에요. 일본 경제가 가장 잘 나갔던 1998년도에도 193건밖에 안 됐어요. 일본이 지금 뭔가를 이를 갈고 있다는 느낌이 여기서 오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인도 관련된 뉴스인데요. 당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인도가 수혜 국가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란 제재에 대해서 불참을 하고 러시아 무기를 적극적으로 수입하는 등 미국과 관계에서 틀어지면서 증시도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9월부터 또 다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데 다시 인도양을 중심으로 미국, 호주, 일본과의 관계 개선 등으로 인도가 미중 무역 전쟁의 수혜국으로 다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가 이 기사의 주요 내용입니다. 인도 쪽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볼 만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었을 때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가 가장 큰 수혜국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피해국은 필리핀,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대한민국, 대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대해서도 중요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있어 유엔은 물론 미국에서도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인프라 기업과 해외 인프라 기업 간의 파이 싸움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으로는 미국이 노른자를 이미 선점했다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인프라 산업을 통해 가지고 국가 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인데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흐름에서 도태되면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도 지금 반도체도 지금 조금 위태위태하고, 그나마 다행인 게 앞에서 조금 제가 설명해서 빠뜨린 내용 부분 중에 하나가, 하웨이의 가장 큰 경쟁사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이 철도나 고속도로나 아니면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발전소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국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기업에게 이런 시장들을 뺏기게 되었을 때는 뼈아픈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지금 현재 이런 인프라 산업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 주 환율 움직임을 보시면은 지금 좌측 상단부터 US 달러 대비 브라질 헤아라고요. 오른쪽은 아르헨티나 페소, 그리고 아래는 터키 리라, 그리고 오른쪽은 중국 위안화인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박스권 움직이면서 환율의 흐름이 조금 이렇게 시장을 관찰하는 분위기, 조금 간보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페소 같은 경우가 조금 크게 반등을 했고요. 금요일날 크게 반등했다는 게 환율이 떨어졌다는 거고, 아르헨티나 페소 가치가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터키 리라는 지속적으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파운드, 유로는 이렇게 좀 박스권이고요. 그리고 위안화도 지금 박스권이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러시아 루블 같은 경우도 박스권이었고요. 그런데 또 눈에 띄는 것은 인도 루피입니다. 인도 루피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기사 내용과도 조금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중국 증시 자금 흐름은 전체적으로 약 한 7억 위안에서 8억 위안 정도로 유출이 있었고요. 우리나라 원화 가치로 환산해 보면은 95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약간의 유출이 있었는데, 자금 흐름만 놓고 보면은 시장에 대해서는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7,455억 수준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7,455억 원의 매도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약 5,876억, 5,900억 정도가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번 주 합산해보면 2주 동안만 외인들이 1조 3,350억 정도 대량 매도가 있었네요. 지금 이런 흐름은 한반도 시장에 있어가지고 펀더멘털이라든지 시장의 흐름이 안 좋아서 매도가 있었다기보다는 패시브 자금의 유출이 있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다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 압박이 과거와 다른 점은 출구가 없는 무한정한 공방이 아닌 양국 정상들 간의 만남을 의식한 상태에서 공격이기 때문에 협상을 위한 선제 공격의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두 번째, 주말 대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대만을 위시로 한 남중국해 정책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예상된다. 선거 결과로만 놓고 보면 중국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그리고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아시아 시장에서는 베트남 시장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인도 시장도 다시금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 이유는 환율 안정화가 대단히 인상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반적인 부분이 환율에 반영이 되면서 좀 이런 부분을 조금 예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는 한국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대규모 외인들의 매도가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북 철도 사업에 대한 유엔과 미국의 승인으로 앞으로 국내 인프라 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